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12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케언즈 쪽에는 사이클론 자스퍼 상륙이 임박하였고, 멜번은 어젯밤부터 변덕스러운 날씨에 오늘 오후에는 천둥 번개 동반한 스톰이 예고되기도 하였고, 케언즈와 멜번 중간 호주 동부 해변 지역으로는 폭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시 제가 까먹었는데 지금 여름입니다. 여름 맞습니다. 호주 산지 만 18년인데 아직도 12월이라는 단어하고 여름이라는 단어가 합쳐지지 않습니다.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민법을 바꿔버린 만행을 저지른 정부가 주택 문제를 잡겠다면서 또 하나 발표했던 것이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재무부 장관 짐 차머가 발표한 것인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들을 임대 시장에 내어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자가 집을 장기간 비워놓을 경우에 세금을 더 받겠다, 이런 것입니다. 외국인으로서 호주의 부동산을 구입하려면 FIRB, 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 즉 외국인 투자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승인 신청비를 내야 하는데, 부동산 가격 100만 불 기준으로 한 14,000불 정도 합니다. 물론 그 외에 각 주정부에서 추가 인지세를 또 받습니다. 빅토리아주 경우는 무려 8% 더 받습니다. 하여튼 그건 그렇고, 그렇게 구입한 부동산을 1년에 6개월 이상 비워놓을 경우에 아까 이야기한 그 100만 불에 14,000불 받던 그 신청비, 그거를 한 번 더 받겠다는 것입니다. 14,000불 그 정도야 싶기도 할 텐데, 이 신청비를 3배까지 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 5만 불 되고, 그렇게 구입 후에 1년 동안에 6개월 비워놓게 되면 무려 지금의 6배 정도, 10만 불 돈 매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짐의 설명으로는 호주는 외국인 부동산 투자자들 언제나 환영한다 그러면서, 다만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산들이 호주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면서 현재 직면하고 있는 임대주택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하였습니다. 2021년, 22년 4,228채 외국인 부동산 구매가 있었는데, 돈으로 치면 1.7 빌리언 달러, 그 중에 1339채가 신축이 아닌 이미 지어진 집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4,000채 정도가 그럴 리는 없지만 여지껏 임대시장이 안 나오고 텅 비어있다 치고, 이게 이제 이 세금이 무서워서 다 임대시장으로 투입된다고 하면 임대료가 과연 얼마나 떨어질까요? 이 4,000채 중에 1,000몇백 채가 제가 사는 멜번에 있다 치고, 한 달에 그럼 한 100채씩 정도 1년 동안 공급된다는 말인데, 그럼 임대료 얼마 떨어질까요? 결과가 어찌 나오든 간에 목적이 주택 임대난 해결이니까 외국인 투자자로서 새롭게 건설되는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는 신청비를 되려 낮춰줄 예정이라고는 합니다. 있는 돈 없는 돈 막 쥐어짜가지고 부동산 하나 구입해둔 외국인 투자자는 어차피 임대 수익을 노린 상황이라서 딱히 해당 사항이 없고, 어차피 돈 남아 돌아서 이거저거 사둔 외국인 투자자는 그 정도 세금에 별 움직임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나름 업계에 있으면서 목격한 것은, 한 중국인 투자자가 아파트 한 층을 통째로 사버리는데, 이유는 가끔 호주 놀러 오면 묵어야 할 텐데 단독주택은 이래저래 사람 들여다 관리해야 하고 이러니까 싫고, 아파트는 딱히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옆집에 막 사람 살고 시끄럽고 이러면 싫고, 그래서 그냥 전층을 사버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금 10만 불 붙는다고 그걸 임대시장에 다시 내놓겠다? 저는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반대로 아까 얘기했듯이 없는 돈에 나름 계획 짜가지고 외국인 신분임에도 부동산을 매입했다, 이런 경우 투자라고는 하지만 자신이 직접 거주하는 경우도 많고, 거주하지 않는다 해도 기대 임대료 이미 넣어서 계산 다 가지고 그렇게 매입한 경우 많아서 지금 어차피 이번 세금 인상 대상에는 오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미 임대시장에 들어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주택난을 해결하려면 보다 적극적인 주택 공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할 텐데, 왜 다른 곳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름 10년 계획이랍시고 뭔 주택 정책 발표는 하는데, 그 10년 동안 늘어날 인구에 대한 분석은 제대로 과연 하고 하는 것인지.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금 정부가 내어놓는 이민정책 변경이라든가 세금을 더 받는다든가
이런 거는 뭐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미미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 중론입니다. 이 와중에 멜번의 한 부동산에서 세입자들에게 보낸 크리스마스 맞이 이메일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메일 내용은 임대료 제때 지불하라는 것이 주 내용인데 지들 말로는 크리스마스 연말 되면 퇴거 시즌, 그러니까 지들이 세입자 퇴거시키는 시즌이라면서 거의 협박을 하는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처음에는 뭐 성탄이 연중에 가장 즐거운 시간이고 모든 사람들이 분주하다 뭐 이러면서 그냥 크리스마스 인사하나 싶기도 한데, 바로 그 다음 내용이 사람들이 렌트로 내야 할 돈을 크리스마스 때 다 써버려 가지고 렌트를 제때 지불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밀린 거 챙기느라 일하는 것도 또 뭐 잘 안 돼서 퇴거 조치하는 것도 그닥 좋은 일은 아니라면서 지들도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가 없게 된다, 이렇게 푸념도 늘어놓습니다. 이것들 대체 이 이메일을 왜 보낸 거지 싶은 즈음에 당연히 나옵니다. 렌트비 정시에 내라, 이렇게 이메일을 마무리합니다. 후에 이 이메일이 페이스북에 올라왔고 이후로 이걸 본 사람들이 이게 뭔 개떡 같은 경우냐 난리가 났습니다. 이 이메일을 보낸 곳은 부동산 에이전트 회사 프로페셔널스의 테일러 렉스 지점입니다. 프로페셔널의 CEO는 공식 사과를 하면서도 뭐 이렇게 지점 같은 경우는 수요주가 따로 있다, 이렇게 설명도 해주고 또 이 이메일이나 지한테나 아니면 본사하고 상의된 내용은 아니다 이러면서 날아오는 폭탄 피해갔습니다. 주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대부분 경우 임대료를 지속적으로 제 날짜에 지불하지 못하거나 밀리거나 하면 집주인은 2주간의 노티스를 주고 퇴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기분 좋게 놀아야 되는데 세입자 너희들이 돈 제대로 못 내고 하면 그거 따라다니느라 짜증나니까 딴 데 돈 쓰지 말고 렌트비 제때 내라, 뭐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솔직히 그 이메일 보내면서 50불짜리 콜스 상품권이라도 성탄 선물이라고 보내주던가 했으면 몰라도 이거 완전히 사람 무시하고 기분 나쁘라고 작정하고 보낸 것 같은데 진짜 싸가지 없는 인간들입니다. 호주 국적기 퀀타스에 따르면 이번 금요일 하루에만 무려 15만 명의 사람들이 퀀타스와 제스타를 이용하여 여행을 떠날 것이라고 합니다. 12월, 1월 이렇게 2개월 동안 퀀타스와 제스타 이용할 사람들이 850만 명이라고 하는데 무려 7만 개의 항공편을 이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전년 같은 시기에 비해서 50만 명이 늘어난 숫자라고 합니다. 퀀타스는 얼마 전부터 정비팀 풀가동하고 예비 승무원들 대기시키 놓고 예비 항공기도 13편 마련해서 대기시켜 놓고 이제 대목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퀀타스는 국내선 이용객들한테는 온라인으로 체크인하고 최소 출발 한두 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국제선은 2-3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해달라 당부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수화물 제한사항 미리 숙지하여서 그거 지켜서 짐 챙겨오라 당부도 하였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보안 검색이나 뭐나 시간이 다 걸리는데 이 수화물 때문에 일이 제일 많이 밀린다고 합니다. 체크인에서 또 뭐라 승객이 하고 이게 뭐 무게가 몇 킬로다 크다 작다 뭐 이러다가 시간 흘러가고 그게 어떻게 뭐 처리된다고 해도 벨트 넘어가면서 처리되는 것도 느려지고 그러면서 비행기 늦게 실어지고 그러면서 이륙 시간도 늦어진다면서 수화물 제한 사항을 미리 좀 지켜달라, 이런 것입니다. 퀀타스에 따르면 올해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놀러가는 도착지는 발리, 오클랜드, 싱가포르, 도쿄, 런던이라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도착지 기준으로 골드코스트, 케언즈, 멜번, 퍼스가 가장 인기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항편을 예약하지 못했다면 주중에 비행기 알아보면 좀 더 저렴하게 비행기표 구입할 수 있을 것이다 조언도 했습니다. 이 시기에 공항에 사람들 들이치고 다들 놀러가고 하는 거 새삼스러운 일도 아닌데 구태여 몇 명이네 지들이 떠들어대는 거 보면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이전의 경험 때문에 그런 거 뭐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올해도 제대로 또 개판 한번 칠 것이라서 미리 약 파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얘들은 절대로 곱게 봐줄 수가 없습니다. 호주 공정거래위원회 ACCC가 소셜미디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업로드한 영상들을 모니터한 결과 무려 81%의 영상이 문제가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어놓았습니다. 상업적 목적을 명확히 밝혀주지 않아서 영상을 보는 사람들을 현혹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 소비자법에 의거하여 이를 기소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이용한 뭐 후기라고 영상을 올리는데 알고 보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고 결국 광고 영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조사 대상이 되었던 인플루언서는 총 118명이었는데 이들 중 몇 명이 광고 영상임을 밝히지 않고, 아니면 뭐 이들 중 몇 명이 돈 받았다고 밝히지 않고 영상을 올렸는지 뭐 따로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행 호주 소비자법으로 이 사항을 어기면 개인은 최대 2.5밀리언, 회사는 50밀리언 달러까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영상 제작자는 주로 현금이나 선물 뭐 이런 거 받는다든가, 그 상표나 제품 서비스 광고해주고 판매되는 것에 따라서 인센티브 제공받기도 했답니다. 이번에 가장 많이 걸려던 인플루언서는 주로 패션 관련한 제품 후기 올린 경우가 많았고, 그 다음이 테크놀로지 제품, 기술 제품이었다고 합니다. 돈 받고 올린 영상이라고 미리 고지하면 별 문제 없을 텐데 이걸 숨기고 올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뉴스 보면서 나도 이렇게 유튜브 하는데 ACCC가 모니터링 하지는 않을까, 모니터링 당하고 싶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저는 별일 없으면 내일 또 뵙겠습니다.